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좋죠. 봄 날씨 같이 포근한 날씨여서 활동하기도 좋고 어, 좋으네요. 포근하니. 음, 아직은 그러니까 입춘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또 입춘이 2월 4일이잖아요. 2월 4일 경이잖아요. 그래서 봄도 그렇게 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쭉 포근하다가 더 따뜻한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말부터 또 다시 또 추워진다고 이렇게 일기예보는 나와 있죠. 어쨌든 하루하루 포근한 마음 따뜻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미월의 신금일간 용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월은 4, 5 미월이잖아요. 그래서 미 중에서 그러니까 미월에 천간으로 병정화가 뜰 때 이때에는 그러니까 미월에 무기토나 미월에서 병정화가 뜰 때에는 그러니까 화토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토의 기운이 강하니까 토가 뜨게 되면은 간목하고 임수를 위주로 봐야 되는 거고 병정화가 뜨면은 어쨌든 화의 기운이 강하니까 임수 위주로 봐야 되는 거죠. 수 위주로 봐야 되는 거고 미월 같은 경우는 그 해묘미 목국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토 옆에 해수나 아니면 묘목이 있을 경우에는 묘목이 있고 천간으로 가불이 투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좀 왕하다. 그러니까 재성의 기운이 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약하면 비겁 위주로 많이 보죠. 비겁을 용신으로 본다. 토를 쓰더라도 기토 정도만 운해서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재성이 있으니까 목이 왕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운이 와도 그러니까 목극토 이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운이 와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가불이 천간으로 떠 있을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지로 임목이나 묘목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또 천간으로 토가 뜨면은 그때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미월의 신금은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 어쨌든 진신체계로 임수 그리고 약하면 경금, 토가 많으면 간목을 위주로 본다. 지지에 이렇게 토금이 많으면 신강하잖아요. 그래서 임수, 간목 위주로 본다. 수가 없으면 중요하죠. 정화를 용신으로 볼 수 있는데 내가 신강하면은 식재운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수가 없을 때 재관을 용신으로 봐도 될 수는 있으나 재관을 용신으로 볼 때에는 그러니까 격은 높지 않다. 자,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신생 정미월 신축일주 가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지에는 토가 많죠. 토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신금이 아, 일단 그러니까 신강약을 일단 한번 유추해 보는 거죠. 지지에 토가 많다. 나의 풀이가 된다. 그리고 일단 미월에 천간으로 이렇게 정화가 떴다라고 하면 신금일주엔 7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중에 떠 있는 이 정화 7살부터 우선적으로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7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임수를 용신으로 본다. 그러니까 임수를 용신으로 보고 그리고 이런 토들이 많으니까
간목의 역할도 또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 간목이 있어가지고 임수 간목이 있어서 대귀격이 되었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고요. 자, 갑인생 신미월 신미일주 정유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미중에 이렇게 떴어요. 정화가. 그리고 목화가 많다. 나도 이렇게 보면은 지지에 이렇게 네 뿌리는 있어도 역시 그러니까 목화가 좀 많게 보이죠. 그죠? 목화가 많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목화가 많아 뜨겁다. 그러니까 일단 그 음간들은 이런 편관, 칠사를 우선적으로 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사주가 뜨거워서 그러니까 비견을 용신으로 쓴다. 금을 용신으로 쓴다. 지지에는 유금이다. 수가 없어서 편관명이다. 그러니까 운이 이렇게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서 그나마 구생의 기운은 있지만 만약에 이 운이 다시 역행을 해서 그러니까 사오미운으로 간다라고 할 때는 초년에 좀 고생을 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이번 사주는 임신생 정미월 신사일주 무자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신금 입장에서는 지지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글자가 이렇게 신금 하나 있고요. 미토도 역시 토긴 하지만은 이렇게 미중에 있는 정화가 올라와서 미토는 토의 기운보다는 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리고 사오미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오화도 공엽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미중에 기토는 아니어도 이렇게 토가 떴기 때문에 토 역시 기신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화, 편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글자는 임수잖아요. 임수가 가장 중요한데 이 무토가 병이 되는 거죠. 그죠? 병이다. 무토가 병이 되고요. 그러면은 이 무토를 제거해주는 천간으로 그러니까 목에 운이 올 때가 좋고 그리고 역시 수운도 좋죠. 금운도 나쁘지 않죠. 금생수 해주니까요. 금운도 나쁘지 않다. 이 사주가 임수를 용신으로 잡고 청나라 덕종의 명인데 37세 해대운에 사망을 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해운이 오면 그러니까 용신운이잖아요. 용신운인데 그러니까 지지에 오는 이 해수를 내가 좀 받아줘야죠. 근데 이 해수가 용신이 해미목으로 변해버리고 신해천, 사해충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또 신금 입장에서는 사사, 신해, 요계, 욕사충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용신이 이렇게 천간에 있잖아요. 그죠? 이 천간에 있는데 이 용신을 극하는 글자 토가 오면은 이때 무척 안 좋아요. 이 원국에 이 무토가 있는 와중에 토가 오는 거랑 이 무토가 없는 와중에 토가 오는 거랑 예, 천지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국에 이런 병이 있는데 뭐 세운에서 이렇게 뭐 무토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완전히 이 병이 발동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강하게 작용을 한다. 그러면 37세가 나이로 따져보는 거죠. 우리가 빠르게 나이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임신생이잖아요. 그러면은 11살에는 이모, 21살에는 임진, 그리고 31살에는 이민 이렇게 돼요. 이민년이에요. 31살이에요. 31, 32, 33, 34, 35, 36, 3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그러니까 무신년에 죽었어요. 그러면 천간으로 무토가 떴죠. 무신년에 죽었으니까 37에. 그러면은 천간으로 무토가 떴다. 그러면은 지지에 어떤 글자가 올 때 죽느냐? 그러니까 화토 글자가 올 때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신년에 뭐 무신년에 또 월운이 되겠죠. 월에서 화토가 중중하는 시기에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신묘생 을미월 신유일주 경인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묘미에 을목이 이렇게 투간해도 금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금금목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주는 수가 있으면 수를 용신으로 잡는데 수가 없죠, 일단. 그래서 신강하다. 토금이 많다. 토금이 많죠. 미중에 있는 그러니까 정화를 용신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화운에 이 사람이 좋았고 임수가 없어서 부는 있으나 이게 제격이잖아요. 편제격. 그러니까 부는 있으나 귀는 없다라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자, 이 사주를 보시게 되면은 계묘생 김이월 신의 일주 무자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가 이렇게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죠. 그런 와중에 미월에 이렇게 기토, 무토 이렇게 토가 뜨다 보니까 토가 왕하다. 그러면은 토가 병이죠. 그러면 토를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나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은 약이 뭐냐? 이렇게 해묘미 목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약은 있다. 그리고 해중에 있는 임수를 용신으로 쓴다. 간목은 희신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일단 임수 자체는 그러니까 이 흙을 이렇게 소토하고 덜어내고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보석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그러니까 금이 없어 뭐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도 어쨌든 이 사주도 부는 있으나 귀가 없다. 귀는 없다. 이, 이 유인즉슨 그러니까 임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뜨지 못해서 그런 부분인 거고 이렇게 부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목국이잖아요. 이렇게 목국 지지 이렇게 재성의 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은행가에 머물었다. 부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사주는 신축생 을미월 신유일주 경인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 역시 금이 많죠. 그러면은 수가 있으면 수가 좋은데 수가 없으니 미중에 있는 정화를 용신으로 본다. 재관을 용신으로 보겠죠. 그래서 목화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유는 홍염살 부부라 이혼하였다. 이 남자 사주잖아요. 그러면은 재성이죠. 재성을 하나 두고서 이렇게 비겁들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좀 버티기가 힘들고 이 재성이 그러니까 재성이잖아요. 성이 내 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이 들어오기가 힘들다. 네, 여기 일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을경합으로 그러니까 유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으로 이렇게 합을 하는데 이 경금이 이렇게 또 떴잖아요. 경금이 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나보다 이렇게 더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재성여씨 이렇게 인유 원진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 그러니까 일지 가정궁 자체가 좋지는 않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유는 역시 홍염살, 그러니까 또 본인도 그러니까 잘 났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도 역시 뭐 매력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월의 신금 같은 경우는 신월은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신유술월에 이제 인비가 첩신이 되면은 신강할 개연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임수, 그러니까 진신이 임수 위주로 보고 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신월이니까 그러니까 신자진 수국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수가 많으면 그러니까 무토를 용신으로 본다.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오생, 경신월, 신묘일주 무자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월에 이렇게 금이 이렇게 떴잖아요. 토금이. 그러면은 내가 신강하니까 그러니까 수를 봐야죠. 그러니까 그 지장간에 있는 이제 수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목이 병이잖아요. 이 목을 소토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토를 해줘야 되는데 천간으로 목은 없고 지지에 이 묘목이 있는데 어쨌든 천간으로 이렇게 목이 와야 좋다. 다음 사주는 무오생, 경신월, 신묘일주, 기해시. 시간만 또 틀리죠. 그러면은 이 사주 역시 그러니까 수 진신으로 수목운에 가야 되는데 자 설명을 보시면 이 사주는 그러니까 수재였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수재였다. 총병에 올랐고 토금이 많아 신강 앞사주는 이렇게 신자 수국을 이루었죠. 그래서 자수를 용신으로 본 사주가 되겠고 뒤에 사주는 해수가 용신인데 이렇게 해묘 목국을 목으로 이렇게 화해 버렸네요. 그죠? 용신이. 그래서 두 사주는 토가병인데 토가병이다. 어쨌든 이 신금 입장에서는 이런 이렇게 토를 이렇게 소토해주는 그런 운이 좋죠. 자,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갑인생 임신월 신묘일주 임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신진수국에 이렇게 임수가 떴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수목이 많다 보니까 설기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기가 많이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지지에 있는 이 신금 그리고 진토 토에 의지하는 게 좋다. 그래서 토금을 용신으로 보고 토금 운에 좀 더 좋은 일들이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주 같은 경우는 갑오생 임신월 신묘일주 개사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갑오생 임신월 신묘일주 개사. 그러니까 신월에 이렇게 신금인데, 그러니까 위 사주랑 좀 비슷하죠. 근데 신월에 신인데 이렇게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주를 보니 그러니까 금수의 편이 이렇게 있고 목화의 편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신월이면은 언제예요? 어, 가을이지만 이렇게 화의 글자들이 지지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월이 그 8월이잖아요. 8월에 덥죠. 아직까지는 8월까지는 덥잖아요. 한참.
그래서 이 사주가 화기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운이 좋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사주가 목화의 화의 기운이 더 많다라고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임수가 용신이고 해자 축운에 벼슬을 한 그런 사주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주는 개축생 경신월 신유일주 정유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엄청 강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정화를 용신으로 본다. 이 여자 사주네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그러니까 자매 강강이다. 그러니까 그 형제 자매가 강하다. 그리고 남편이잖아요. 정화는 남편인데 남편이 이렇게 금을 많이 받죠. 재성을 많이 본 거죠.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금이 많다. 이 여자가 만나는 남자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남편이 처첩이 많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많이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사주는 무자생, 경신월, 신유일주 무자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주가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없잖아요. 화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를 유금, 육신조양격 뭐 이렇게 조양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사중에 있는 자수가 사화를 이렇게 합내해 와서 사중에 있는 병화, 관성으로 그러니까 관록이 있다라고 정관을 쓰는 사주인 거죠. 그래서 출세하는데 정작 운에서 화운이 오면은 관직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이런 사주는 수목운에만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화의 기운이 오는 운에서는 관록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해서 신금일주 6월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신월과 미월의 신금일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초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천간으로 이렇게 토가 뜨던가 화가 뜨던가 묘미 해묘에 이렇게 목이 뜨면은 토가 뜨면은 임수간목, 화가 뜨면은 수 그리고 이렇게 재성이 국을 이루고 있으면 임비를 용신으로 쓰는데 천간으로 오는 토는 반기지 않고 지지로 오는 토가 좋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렇게 천간으로 가불이 있을 경우에는 천간으로 토의 기운이 와도 좀 무방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인비를 용신으로 잡을 때 이런 이렇게 처음에 막아주는 글자가 이렇게 토가 있을 경우에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 수가 없어 편고한 명이다. 그러면은 이런 사주가 토가 천간으로 와도 그래도 괜찮다. 왜냐면은 화생토, 토생금을 해준다. 간목이 있어서 토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임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진신이잖아요. 용신인데 토가 오면은 바로 아웃인 거죠. 이 무토가 사주 원국에 무토가 있어서 더 그런 거예요. 그런 것만 좀 이렇게 염두를 해서 사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